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세상을 떠난 고 최수근 상병. 예. 벌써 세상을 떠난 지 20일 네. 정도 지났는데 지금 진상규명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상황을 먼저 좀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7월 17일에 그 해병대 장병들이 대민 지원을 나서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날인 18일에 처음 투입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수중, 그러니까 물속을 수색하는 게 아닌 일반적인 작업 현장에 나가는 것처럼 해서 투입이 됩니다. 네. 뭐 삽과 갈퀴 등을 들고 좀 장화를 신고 이렇게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보면은 수중 수색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갈 경우에는 좀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장화보다는 전투화를 신고 들어간다는 안전 수칙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안전 수칙이 있는데 왜 수중 수색을 한 거죠? 일단 첫날은 수중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중대장이 장화로는 수색이 어렵다 이런 건의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런데 그냥 장화 차림으로 집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물론 구명조끼도 없었고요. 그리고 바둑판 대형, 그러니까 4명이서 이제 네모나게 서서 수색하는 형태로 그 4인 1조로 장병들이 수색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최 상병뿐 아니라 다른 장병들도 물에 빠졌었고요. 또 다른 장병들은 가까스로 탈출을 했는데 최 상병은 안타깝게도 물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안전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도 강행을 했다는 부분이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중 수색을 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왜 수색이 이뤄졌느냐. 이 과정에서 또 세상을 떠난 장병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누가 지시를 한 거냐 이런 책임 문제를 따지게 된 겁니다. 유족이 요구하는 것도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느냐. 문제가 있었으면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까? 일단 군인권센터는 사단장이 무리한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해병대 병사들은 그 재난 구조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중 수색까지는 투입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지시를 했다.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서게 됐고요. 사단장인 임성근 소장을 비롯해서 8명의 간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하게 됐고 이 보고가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대국민 브리핑을 좀 하고 수사를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하게 되는 단계가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경우에 계속해서 뭐 축소 은폐 의혹을 낳았기 때문에 네. 공정하게 경찰로 보내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제도가 바뀌게 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사안이었는데 갑자기 국방부가 제동을 걸게 됩니다. 수사했던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이 되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항명이란 이유로 말이죠. 항명이면 군에서 가장 무거운 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니 수사도 하고 경찰에 이첩도 하려고 했는데 왜 항명이 갑자기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논란이 시작된 건데 지난달 31일에 그 수사 결과를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근데 그 기자회견이 돌연 2시간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랬죠. 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요지는 그 8명에 대해서 경찰에 이첩하겠다. 그걸 장관이 서명했는데 다음 날 다시 뒤집어진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나는 공정하게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결과를 경찰에 제대로 이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군에서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고 항명이란 이유로 그 보직 해임을 시킨 겁니다. 도대체 국방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보실에서 좀 브리핑 자료를 요구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용산과 연계됐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8명을 처벌하려고 한 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좀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건지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는데 대통령실은 국방부에서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설명할 것이다라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왔어요.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실명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행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장관 보고 이후에 경찰의 사건 이첩 시까지 그 누구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네. 그런데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내린 지시를 수사단장이 불응했기 때문에 보직을 해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약간 입장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 사건을 조사본부로 이관했다고 밝혔네요. 예.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과실과 그 8명의 과실과 그 최상병의 사망과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군이 또 자체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투명하지 않아 보이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입장을 냈네요. 예. 인권위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의견 표명이다 이런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자료를 도료 회수하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왜 경찰에 이첩했던 거를 다시 가져오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라고 좀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은 회수한 자료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해병대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 항명죄 등에 관한 수사를 보류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족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 수사단장을 선처해달라.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족은 수사단장의 수사가 납득이 됐다라는 거겠죠. 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과거 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사하고 수사하고 했던 것을 왜 우리가 경찰로 넘기도록 제도를 바꿨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군의 자체 조사는 계속해서 이런 은폐 축소 의혹을 나와왔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게 수사해야 그 유족의 억울함 그리고 그런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논의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군 사법제도 개선이 말이죠. 근데 이걸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간다는 건 의혹을 부풀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진상이 더 말끔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이어서 태풍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가 됐고요. 중대부는 각급 행정기관 등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강원권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600mm의 폭우가 내리고 초속 4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내일 전국에 영향을 미친 후에 모레 새벽에 북한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비상대기 중이라고요? 예.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대본과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고요. 어제 오후 5시부터 중대본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해라. 그리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또 윤 대통령도 집무실 또는 관저에서 실시간으로 좀 보고를 받으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제도 긴급회의를 주재했었고요. 네. 태풍까지 예보가 된 걸 보니까 지금 스카우트 대원들 네. 새만금에서 이제 조기 퇴영을 한 건 다행이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이동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결단은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용산이나 총리실에서 개입한 이후에 좀 신속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서 사실 여가부나 전북도가 좀 어떤 빠르게 대응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행사가 끝나면은 좀 대대적인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에서는 일단 유종의 미가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감찰이나 이런 책임을 좀 규명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네. 태풍 대응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폭염 대책이나 운영 맞습니다. 미숙, 준비 부족 이런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답답한 게 이런 폭염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경고 사인들이 나왔는데 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행사까지 이렇게 하게 된 거냐. 네. 더군다나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도 개영식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행사인데 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유종의미가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뭐 책임을 규명하거나 감찰을 하거나 하는 것은 좀 행사가 끝난 다음이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감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감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재 파일 맹현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